자, 오늘은 다항함수죠. 26단원. 이게 양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팍팍팍 뽑아갖고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다항함수의 그래프.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예요? 항이 여러 개인 함수 그러면 안 된다고. 다항함수 fx가 뭐죠? 그렇지. 차수야, 차수. 몇 차 함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항함수 그래프 26단원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는 살짝만 소개를 하는데 주로 핵심적인 내용은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걸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자, 먼저 1차 함수의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y equal ax 플러스 b. 그럼 이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어야지. 그래야 1차 함수죠. 그럼 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a는 양수 아니면 음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a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1차 함수예요. 그럼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같은 건가요? 다르죠. 직선의 방정식 할 때는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근데 1차 함수는 요거하고 요것만이죠. 요건 기울기가 0이니까 상수함수예요. 이건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를 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게 1차 함수고,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는 것도 다 직선이에요. 자, A가 기울기라는 거는 뭐 새삼스럽게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198쪽으로 갈게요. 자, 함수 요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자, x가 -1하고 1 사이에서 y가 항상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했는데 1차 함수라는 말을 안 했죠. 그냥 다음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수함수일 수도 있어요. m이 0이면 상수함수예요. 그죠? 1차 함수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요 범위에서 항상 양수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요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요 범위에서 음수 나오니까 안 되죠. 그럼 돼, 안 돼? 되죠. -라고 1 사이에서 양수잖아요. y 값이 다 양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지나갔어. 돼요, 안 돼요? 지나가도 되죠. -라고 1 사이에서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요렇게 여기를 지나도 되고 여기를 지나도 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라고 1 이게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1일 때 어떻게 되면 돼? y 값이 0이거나 양수가 되면 되는 거고, 1일 때에도 y 값이 0이거나 양수가 되면 그럼 이 사이에서는 다 양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이름을 붙이면 fx를 emx라고 하면 f-1이 뭐가 돼야 돼? x다 마이너스였을 때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거나 양수. 이고 1 넣었을 때도 0이거나 양수가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사이에서 항상 0보다 클 겁니다. 그럼 f-1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1은 x에다 1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되죠. 따라서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요런 답이 나오겠네요. 자, 됐습니다. 2번. 마이너스 1부터 1 범위에서 y가 양수인 값과 음수인 값을 모두 갖는다.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자, 이번 등호가 들어갔어. 자, 이 범위에서 y가 양수하고 음수인 값을 모두 갖는데요. y가 양수, 음수 값을 모두 가져. 그럼 또 그래프를 그려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이번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죠? 여기 까맣죠? 여기도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y가 양수, 음수 값을 다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쉬워야 돼, 안 돼? 다 양수니까 안 되죠. 여기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하고 양수니까. 양수, 음수 값을 다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도 되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음수이고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되거나 또는 반대예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 1 넣었을 때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얘기하면 돼? f-1과 f1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죠.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라는 걸 여기서 다 식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f-는 뭐야? 자, 곱하기 f1은 뭐야? 요렇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뽑아내면 n-1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어쨌든 직선이니까 1차 함수 직선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구나라는 걸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에 맞는 조건을 세워서 풀면 되겠죠. 자, 근데 밑에 유제는 위에 있는 기본 문제랑은 좀 달라. 그래서 유제를 풀어봐라 하니까 모르더라고, 유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해보자. 유제 26-1.
지워 됐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면 두 개의 집합 A, B가 있는데 함수 F가 이거래요. 그럼 뭐예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A가 정의역이고 B가 뭐야? 공역이에요, 공역. 공역입니다. 정의역 공역. 그럼 이건 뭐예요? fx가 x 플러스 b다 이런 말이죠. y 콜 x 플러스 b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a가 정의역이니까 0부터 1까지 이게 정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고 요 안에서만 요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b는 0보다 크거나 2가 등호가 없나? 있죠. 여기 등호 있죠.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요게 공역이야. 그러면 치역은 공역 안에서 화살 맞는 애들 대응하는 값이기 때문에 요게 정의역이고 요게 공역일 때 치역은 이 공역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만약에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 이게 만약 기울기 1이죠? 이렇게 그려졌다면 정의역이 0에서 1이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y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이 치역이 되잖아요. 근데 공역은 0에서 2인데 어떻게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그래프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거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자 요게 정의역이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요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역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그 사이는 다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y절편 b는 뭐야?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비슷한 문제인데 199쪽에 기본 문제를 그냥 바로 해보세요. 199쪽 기본 문제. 새로운 홀수가 나타났다. 왜 또 낑낑대고 있어? 야, 10대가 힘든 게 어디 있어? 10대가 응? 힘이 솟을 텐데. 어때요? 기본 문제 26-2 됩니까? 해볼까? 자, 26-2 정의역은 x가 1부터 3까지입니다.
근데 치역은 이겁니다. 근데 fx는 ax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 정의역 안에서 y 값이 제일 작을 때하고 y 값이 제일 클 때하고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치역이 뭐야? 치역이 화살 맞는 놈들만 모아는 게 치역인데 그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정의역이 1에서 3이야. 1, 2, 3. 그럼 여기만 딱 자르는 거예요. 이 다른 쪽은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지. 이쪽은. 여기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이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치역이 1에서 5래요. y 범위가 1에서 5더라 이거야. 그러면 1부터 3까지 x가 움직일 때 그때 y 값이 1에서 5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안 되죠. 왜? 1에서 3까지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니까 그럼 y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요게 치역이란 말이야. 안 되지. 또 어떻게 그려줘야 돼? 1부터 5까지 움직이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지. 됐어요? 그러면 1부터 3까지가 정의역이고 그때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지니까 치역이 1에서 5가 될 거 아니야. 또 있지?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그래도 1에서 3까지 정의역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치역은 5에서 1까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이랑 1,5 지날 때 또는 1,1이랑 3,5 지날 때 그래서 A, B가 두 가지입니다. 됐죠? 이 정의역, 치역, 공역 개념을 잘 잡도록. 자, 이게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별로 특별하게 할 만한 게 없지.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로 갈게요. 201쪽. 자, 이제 잘 듣고 고등학교 2학년 미분 적분할 때 이 그래프까지 다 적용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공부를 잘 해두자. 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의 네 가지 기본형을 공부할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정말 네 가지 기본형이야. 어? 자, 첫 번째. 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자, 두 번째.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자, 세 번째. x하고 y에 모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자, 네 번째. 우변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요 네 가지가 기본형이에요. 저게 이제 기본형이니까 모든 절대값이 있는 건 저 네 개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다른 모양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형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1학년 때는 다 중요한데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1번하고 4번이 중요해지고 특히 4번이 제일 중요해져요. 1학년 때는 그냥 다 똑같아요. 1학년 때는. 자, 우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요. 절대값이 있는 거는
방정식이건 그래프 뭐 함수건 부등식이건 간에 절대값이 있는 건 일단 뭘 조사해야 되지? 첫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속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죠. 자, x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5의 절대값은 이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5 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니까 그 음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음수라면 이게 음수니까 양수 만들어주려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자, 모든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이거죠, 원리가.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해요? y 이퀄 절대값이 필요 없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x가 0보다 작으면 f 그렇지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우리 도형 공부할 때 도형의 대칭이동 공부했었잖아. y 이퀄 fx하고 y 이퀄 f 마이너스 x의 차이점이 뭐야? x에다 마이너스 x 넣었지. 그럼 어떻게 되지? x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건데? y축 대칭 시킨 거죠. y축 대칭. y축 대칭 시킨 거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냐면 좌표 평면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축 오른쪽이죠. y축 오른쪽. 그러니까 y축 오른쪽에는 그냥 y 이퀄 fx를 그리고 이거는 y축 왼쪽이죠. y축의 왼쪽은 이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야.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건데? y축에 대칭시킨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그래프를 보자. 1차 함수. 이게 지금 x에만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이란 말이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그럼 이걸 원래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x가 음수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그쵸?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오른쪽에 y축 오른쪽. y축 오른쪽에다가 절대값이 없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를 이렇게 슬쩍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y축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얘는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로 나누지 말고 아, y축 오른쪽에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부분을 y축으로 대칭시키자 이겁니다. 자, x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하고 x를 제곱한 거하고 같다 다르다? 같아야 달라요. 두 개 같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 괜히 절대값 있고 막 지저분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이 그래프. 이거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1번 유형이에요. 근데 요거는 x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절대값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그려라. 어떻게 그려? 그러면 y축 오른쪽에다가 뭘 그리는 거야?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려요. 완전제 꼴이죠. 자, 꼭지점이 1,2. 이거 3이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y축 오른쪽에다만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를 y축에 대칭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지지 말고 양수일 때만 그래프 그려서 그냥 대칭시켜라 이겁니다. y축 대칭.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결국은 뭐야 이거는. 얘는 y축 오른쪽에 y 콜 fx를 그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y축 대칭시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조사한 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럼 2번을 보자. 2번은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y가 0보다 작을 때하고 나눠야 되겠지. 근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젠데요? 좌평면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x축 위죠. x축 위. x축 위에는 y 콜 fx를 그려. 그리고 x축 아래쪽에다가는 마이너스 y 콜 fx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y 콜 마이너스 fx를 그리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좌표 평면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뭐야? x축 위에요, 위. x축 위는 그냥 이걸 그리고 x축 아래는 이걸 그리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지? 이 그래프는 그렇지, x축 대칭시킨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이제? x축 위에다가 그냥 y 콜 fx를 그려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x축 위에 y 콜 fx를 그리고 x축에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 그래프 그려봐. 어? 이쪽? 여기? 번호가 안 보여요. 여기 글씨도 살짝 잘렸어. 뭐 공부하는데 방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렸어요? 자,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 어디? 이거 맞지 않아요? 오, 그래. 자, 봅시다.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y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이때는 y 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결국은 y 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려. 자, 좌평면을 그려놓고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y가 양수일 때니까 x축 위잖아. x축 위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게 1, 2잖아. 그럼 x축 위에다가만 그리는 거니까 얘는 그리지 마. 됐죠? 그 다음에 y가 음수일 때는 이 아래쪽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건데? 부호가 싹 바뀌었으니까 뒤집어졌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다가 그려?
x축 아래에다가만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저기 해야 되나? 너 책상 한번 꽝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뒤로 갈까요? 이렇게 약간 체력이 안 좋아. 아니, 저러면 자동으로 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멎어버려? 멎었어? 진짜. 아닌데? 그지? 응, 돼. 다시 되는 거야. 자, 됐어요?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x값 하나에 y가 두 개 대응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라고 해서 다 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는 함수 아니에요. 2번과 3번은.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 1, 4번만 중요하게 되고 1학년 때는 그냥 다 중요하죠. 1학년 때는. 자, 그러면 3번은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는 유형이에요.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그럼 이거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야 되겠어? 네 가지죠. x가 양수, 음수, y가 양수, 음수니까 x하고 y가 양수, 음수, 양수, 네 가지로 나눠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요.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1사분면이죠, 1사분면. 일 때, 그러면 절대값이 필요 없지, 이때는. 그냥 y 콜 fx가 되죠.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려. 그렸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y축 대칭시켜주고, y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또 x축 대칭시켜주는 거니까 1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다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x축에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그래프를 한꺼번에 y축 대칭시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y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x축 대칭시킨다. 이래도 돼요. 그래서 x축, y축,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런 겁니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1 이런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유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자,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이때는 뭐야? 이때는 x 플러스 y는 1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2사분면에서는 x가 음수입니다. y가 양수고 이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콜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요거는 x 마이너스 y 콜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는데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1사분면에서는. 자, 2사분면은 이걸 그려야 되겠지. y 콜 x 플러스 1이에요. y 콜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3사분면은 이겁니다. y 콜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고 4사분면에서는 y 콜 x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1사분면에다가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그래프를 x축에도 대칭시키고 y축에도 대칭시키고 다시 원점에도 대칭시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x축에 대칭시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아니, 이게 그리 힘든가? x하고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죠. 3번 유형이지. 그럼 일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잖아. 일사분면에서는 절대값이 다 필요 없잖아요. 이걸 일사분면에 그려. 이게 어떻게 생겼는데? y = 2x-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일사분면에 그려. 됐지?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얘를 y축에 대칭시키고 나서 한꺼번에 x축에 대칭시켜요, 그냥. 끝. 됐잖아. 이게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오므라들지 않고 벌어진다고요. 그냥 외우지 마. 어떻게 이 그래프 못 그려? 이 그래프? 이거? 일사분면의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일사분면에만 딱 그리고 나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시키면 되죠.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여기 얼마죠? 2분의 1입니까? 2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자, 이게 3번 유형이에요. 자, 4번. 4번 유형이 2학년 올라갔을 때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제일 중요한 유형인데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얘는 우변이 절대값으로 시작해서 절대값으로 끝나요. 이 식을 통째로 절대값이 딱 감싸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이런 유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절대값이 필요 없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고 이거죠.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요령을 부리면 되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죠? 그러면 보세요.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야? 이쪽하고 이쪽이죠.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때는 그냥 그래프가 그대로래요.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이게 음수가 될 때는 언제냐면 요때가 음수가 될 때예요. 그때는 부호를 바꿔. 그럼 요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 뒤집어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요게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 그게 이거잖아. 그리고 나서 x축 밑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게 음수가 되더라도 절대값에 의해서 양수로 바뀌니까 이 음수가 양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 올리면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y = fx를 그려. x축 아래 부분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네 가지 기본형입니다. 오늘 26단원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요 네 가지 기본형.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들을 막 그려보자. 우선 26-4. 자, 1번 y = x 플러스 2 절대값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원래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저 네 가지 기본형이 있다 없다? 네 가지 기본형이 있어 없어? 없잖아. x에만 절대값이 있나요? 아니죠.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돼야 이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지금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있잖아. y는 절대값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통째로 절대값이 이렇게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저 네 가지 기본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원칙적으로 이 절대값 속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하고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풀지 말고 번거롭잖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바로 야, 이거는 그래프 알지?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되잖아요. 어떻게? y꼴 절대값 x가 왼쪽으로 몇 칸? 두 칸. 밑으로 몇 칸? 한 칸.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끝. 됐죠? 자, 2번. y-1의 절대값이 x 플러스 2예요. 자, 이 경우도 y의 절대값 이퀄 x를 생각해 보자. 얘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프? 손가락으로 그려봐, 이거. 이건 저 2번 유형이잖아. x축 위에는 y 이퀄 x, x축 밑에는 y 이퀄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평행이동.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보세요. 얘 그려봐. 자, 볼까요? 원래 얘는 x의 절대값 플러스 y의 절대값 이퀄 2가 평행이동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일사분면에서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y 이퀄 2가 되니까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그립니다. 요거죠. 일사분면에서는.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시켜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행이동을 하면 되죠. 어떻게?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그러니까 요 0,0이 뭐가 되겠어? 0,0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몇 칸인가?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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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이죠? 여기서 위로 2칸, 여기서 위로 2칸,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이런 건 표시를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용해 주는 게 좋은 거지. 항상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양수, 음수를 너무 따지지 말고